상황을 겪어보니까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뛰노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좀 느끼게 되는데 하루빨리 좀 그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지난 방송 중에 못다 풀어드렸던 궁금증들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맑음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순면 3겹으로 만든 마스크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직접 만드셨나 봐요. 최 교수님, 이거 어떨까요? 네. 원래 이제 면 마스크는 이제 방한용이라서요. 이제 감염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이 마스크가 좀 귀한 시기에는 아예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 쇼핑몰 같은 데서 마스크는 안 팔리더라도 필터를 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에 필터를 교체하시면서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정전기 필터가 들어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면 마스크는 없으니까. 네,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후에는 입고 있던 옷도 소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외출 후에 입었던 옷은 사실 다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입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또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코트를 매일 빨 수가 없잖아요. 더운 것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서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옷을 좀 잘 털어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요즘 주부분들 그런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과 알코올, 소독용 에탄올을 섞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소독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를 옷에다 뿌린 다음에 1시간 정도 말려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옷뿐만 아니라 늘 손에 쥐고 있는 핸드백이나 가방이나 휴대전화 같은 것도 수시로 좀 닦아주시는 거 도움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볼게요. 손 소독제가 없을 때 물티슈를 사용해 닦는 것도 괜찮은지요? 향토시님께서 주셨는데요. 예. 일단 제일 좋기는 이제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효과가 좋다고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상황이 안 될 때는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항균 물티슈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손을 닦을 때는 이제 자꾸 닿는 면만 잘 닦으시는데 구석구석 잘 닦아주셔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손 씻기, 또 물티슈, 손 소독제, 뭘로 닦아야 효과가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 융합학회에서 이런 이제 비교 논문이 있어요. 그 항균 효과가 어느 게 가장 뛰어난지를 보는 건데 30초 동안 제대로 손을 씻는 것, 항균 비누로 씻는 것과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사실 손소독제가 가장 그 항균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는 것이 또 이보다 뒤지지는 않는 방법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없을 때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거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구만 놓고 봤을 때 손 씻는 것보다는 소독제 쓰는 게 더 살균이 잘 되나 보다 하고 나는 소독제만 써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떨까요, 최 교수님? 연구를 보면 이제 손 소독제가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제 손 씻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DC에서도 권고하는 게 손 소독제의 경우는 손에 오염물이 없을 때만 사용을 하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손에 오염물이 있거나 지저분하다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어떤 걸로 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 소독제든 비누든 수시로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어떤 거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열심히 손을 씻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KF94, 80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찹니다.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헐렁하게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적강화소님 올려주셨는데요. 가능할까요? 저게 이제 제일 논란이 좀 많은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완벽한 효과를 보려면 얼굴에 완전히 밀착을 시키셔야 됩니다. 양볼에도 밀착을 시키고 코 위에는 철심도 코 모양대로 눌러서 새지 않게 확인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헐렁하게 쓰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옆으로 새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나 임산부들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 내가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차다거나
마스크를 썼을 때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얘기가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지 말고 돌아다녀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외출을 하지 마시고 마스크 쓸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가급적이면 사람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은 당분간은 삼가는 거 이게 1번일 것 같아요. 외출을 안 하시는 쪽으로 모든 계획을 그렇죠. 바꾸시는 게 예, 제일 예. 현명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못 다 푼 궁금증 알아봤고 이번에 세 번째 핫 이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넘게 발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대신 바이러스를 이겨낸 완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는가 하면 고령 환자의 회복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한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데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한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해주면 코로나19 역시 완치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완치의 희망을 이야기해봅니다. 그래도 요새는 좀 희망을 보게 되는 게 예전에는 확진자 수와 관련된 뉴스만 나왔다면 요새는 완치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뉴스가 간간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떤 완치자분이 의료진에게 보낸 편지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조 교수님? 네, 부산의 47번 확진자분이신데요. 부산의 특강의료에 방문했다가 이제 확진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겨서 쓰러지셨고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 날 25일에 확진을 받아서 격리병실에 입원하셨는데 9일 만인 지난 5일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원 후에 본인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A4 용지 한 6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아이고야. 언론과 의료진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네, 47번 확진자였던 분이 쓰신 편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산에서 47번째 환자로 입원했다가 완치되어 태어난 완치자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의료진 분들만 믿고 따랐고요. 덕분에 완치됐습니다. 환자분도 지금 저를 보살펴 주셨고 완치시켜주신 너무도 고마우신 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곧 완치하실 겁니다. 라고 아유, 뭐 큰 용기가 되는데 뭐 네. 직접 겪으시고 이겨내신 완치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입원 당시에 증상이 꽤 심했고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낫게 된 걸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는 이제 했었던 걸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산소 공급을 통해서 호흡곤란이 안정된 이후에는 그 발생했던 폐렴에 대한 치료들, 특히 뭐 여러 가지 환자를 도와줄 만한 안정적인 그런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잘 치료된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행으로 또 빠른 시간에 회복된 게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분이 9일 만에 완치 판정 받은 게 좀 빠른 편인가요? 보통 평균으로는 보통 얼마 정도 치료 받으세요? 보통 대개 우리나라 환자의 이제 퇴원까지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간까지 14일 정도 걸렸고요. 긴 분들은 거의 좀 한 달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심 교수님. 이게 굉장히 이제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그 현재 현황에 따르면요. 평균 치료 기간은 14.7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5에서 21일이 50.6%, 8에서 14일이 40.8%로 대부분이고요. 예. 7일 이하였던 경우도 5.7%, 또 22일 이상이었던 경우 2.9%인데요. 의료기관별로 보시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의료기관 격리 해제 보시면 그 의료기관 입원했다 해제된 경우가 7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생활치료센터가 26.5%, 그리고 자가격리 후 해제된 경우도 0.6%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보니까 평균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한 15일 정도가 된 다음에 완치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 별다른 치료 안 하고도 완치됐다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경우일까요, 교수님? 네, 경북 경산에 있는 그 40세 확진자분 여자분인데요. 지난달 29일 완치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11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증 환자였고요.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아서 자가격리를 시행을 했고 생활치료센터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가격리하면서 단순히 특별한 치료 없이 의료진의 모니터링만으로도 11일 만에 빨리 완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특별